여기서도 이제 보통 이렇게 협공을 해서 이렇게 씌우는 수하고 두 칸 벌리는 수하고 이제 맛보기 하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한 칸을 띄웠고 두 칸을 벌렸습니다. 네, 여기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실전은 여기를 뒀는데 이 수를 둔 거는 여기 이제 건너 붙여서 끊는 거를 노리기 위해서 둔 수입니다. 근데 여기를 안 두면은 백이 여기 왔을 때 이 모양이 은근히 커지고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좀 답답한 형태입니다, 이게. 근데 인공지능은 그래도 이쪽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약간 어렵죠. 여기를 두고 이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전에 뭐 이런 식으로 두텁게 둔 것들이 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냉정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리로 차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실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두고 X자로 두니까 여기를 두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100의 우세입니다. 100이 한 4집, 5집 정도. 인공지능 판단으로는 4, 5집 정도 우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도 들여다보면은 약간 엷은 의미가 있고요. 이쪽도 조금 엷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노리던 데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놓고 일로 단수 치는 건 축이 안 돼서 100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00이 조금 잘 못 둬요. 못 둬서 바둑이 다시 어려워지는데요. 여기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실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예. 다음에 100의 좋은 수가 어딜까요? 알아맞히시면은 프로 기사들보다 훨씬 나으실 겁니다. 예, 다음에 좋은 수요. 북한이요? 갑자기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 손을 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수예요. 손 빼는 거는. 그러니까 싸우는 거를 붙였으면 싸우는 게 정리를 하고 나서 손을 빼는 겁니다, 보통. 아니면은 손 빼도 아무 피해가 없을 때 손 빼시고요. 지금은 돌이 붙고 끄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알아맞히시면은 그냥 수읽기에서 알아맞히긴 쉽지 않고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예. 알아맞히신 거 어떻게 덮는 게 많아서. 위로. 여기요? 이거 덮는 게 젖히는 거예요. 예. 그 맞아요, 여기요. 예, 이 수가 좋은 수예요. 이 수가 왜 좋은 수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수가 좋은 수냐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씌워가면은 요거는 단수를 쳐서 백이 곤란해요. 예. 뭐 이을 수 없잖아요. 이거 치면 이제 이렇게 때려서 둬서 요거는 백이 이상합니다. 근데 그냥 씌워서 가는 건 여기를 이제 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둬서 끊을 때 젖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단수 쳐서 이상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를 나간 거예요. 이렇게 두고 나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흙이 대약수를 하나 갖다 놨어요. 예, 이렇게 될 거를 이렇게 되면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데 두면은 이거는 일로 받아서 끊으면 또 이거 회돌이 칩니다. 똑같이. 이쪽을 두면 여길 두고요. 나가면 이렇게 늘어서요. 이 한 점을 버리면 세력이랑 쌓아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고요. 만약 이때 여기를 똑같이 젖힌다. 이 교환 안 돼 있는데도.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이러면 이제 위쪽을 끊습니다. 여기 단수를 쳐더라도 이 교환이, 이건 대약수지 않습니까? 이건 할 이유가. 이렇게 해서 때려주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이렇게 뛰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인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실전은 여기를 그냥 두고요.
끊으니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리 행마를 하실 때 보면은 미는 수, 그 다음에 굿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미는 것도 여기를 젖힐 때 나가는 자세가 이렇게밖에 못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건너붙여서 잡히거든요. 이건 잡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뭐 호구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지켜도 자세가 굉장히 나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좋지 않고요. 일루 젖히는 것도 역시 여기를 젖히게 되면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여기 한 집이 나 있는데 여기가 또 집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행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자로 나오고요. 나를자로 가니까 또 굿자로 나왔습니다. 그때 저기 네, 네. 한 칸 띄어서 두는 건 어떤 거예요? 말은 뭐 말고. 아,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요? 아니 이쪽 집 마지막 둔 거. 예. 이걸로요? 그걸 저쪽으로 하니까. 이쪽으로요? 예, 예.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둘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끼우는 맛이 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계속 여기가 이제 신경이 쓰이는 자리가 돼요, 여기가. 예. 일로 두는 거는 뭐 느는 것도 있고 끊어도 한 점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돼도 늘게 되고, 여기 이으면 이제 끊는 요거 맛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로 두고 이렇게 손을 빼고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 끼우는 맛이 있어서 여기 행마가 공격수가 다음 수가 없어요.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막 잡으러 가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 끼우면 그냥 살아 있거든요. 네, 끼우는 게 계속. 주더라도 저 위에도 막으면 좋다 이거죠. 예, 예. 저그 두 점을 주더라도 저 예. 위에 세 거 하고 이거 막으면. 아, 여기요? 예, 예. 네, 거기는 이제 실전에도 계속 막을 수는 있으니까요. 예, 예. 여기를 두고 뛰니까 이제 여기 두고 이렇게 뒀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흑도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뛰는 게 이제 보통 좋은 수입니다. 근데 이제 실전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리도 짭짤하지만 다음에 노림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가 지금 건너붙이면 대책이 없어서 이 수 때문에 둔 거예요. 이거는 끊어서 잡혔고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건 너무 백이 아주 이상한 형태거든요. 근데 실전은 여기가 찝찝하니까 여기를 둔 겁니다. 여기 건너붙이면 어떻게 되죠? 지금 만약 건너붙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뒀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건너붙이지 않았는데 왜 안 건너붙였을까요? 두점 버리고 중앙 제압하는 쪽이야. 맞아요. 예. 두 점 버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요. 이쪽을 끊으면은, 요거 단수를 이제 쳐놓는 게 약간 득일 것 같아요. 근데 안 쳐도 되지만, 어떻든, 여기 이제 찝으면, 이게 이 수밖에 없고, 막게 되면 막혔어요. 두 점 먹었는데 중앙이 다 막혀갖고, 이거 잡아보면은 넉집에 뭐 한 8집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앙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의 판단으로는 백이 붙인 것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붙인 것도 여기를 씌워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을 어쨌든 두 점 버리고 중앙 두텁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게 너무 커서 살리다가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붙인 게 이제 완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니까 한 칸 띄니까 예, 이제 바닥이 점점 비슷해졌어요. 거의. 이제 여기를 붙이고 이으니까 이제는 붙이면 안 됩니다. 봉쇄가 안 되게 중앙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살렸는데요. 흙은 이쪽으로 선수로 이제 둬서 이렇게 살려주는 맛도 있고요.
이쪽이 중앙이 두터우면 이어서 공격하는 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반에 흙이 잘못 둔 게 이제 똑같아졌어요. 지금 봐도 5대5가 돼 버렸습니다. 예. 여기를 두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선수를 교환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상대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그래도 여기 나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두고 이제 붙이는 수, 씌우는 수 두 가지 있는데 둘 다 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흙이 약간 좋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는 정수는 바깥으로 막고요.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늘고요. 이렇게 두면은 뭐 있는다든지 해서, 물론 여기를 두면은 백은 한 점 잡고 삽니다. 실리는 짭짤해요. 근데 이렇게 두텁게 두는 게 흙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면 흙이 약간 좋아요. 예. 근데 딱 보면은 너무 실리가 짭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 뒀어요. 네, 아래로 단수를 치고요.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밀어가서 두 점은 잡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두 점은 잡았는데 엷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둑을 보시면은 실리를 차지하면 그만큼 엷어지는 겁니다. 세력이 빼앗기고요. 그렇다고 두텁게 두면은 집이 좀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실리를 차지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두텁게 둬야 될지. 근데 이제 중앙이 흙이 좀 열기 때문에 지금은 두텁게 두는 게 맞는 상태인데 제가 실리 차지한 게 좀 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좀 약하고요. 여기 들여다보는 수 두면은 여기도 좀 약해요. 다 약한데 실리를 차지한 겁니다.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로도 이쪽 먼저 갔으면은 약간 더 기분 나빴다고 하는데요. 민수도 약간 느슨한 수고 여기를 밀어갔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아무 수도 없어요. 두터운 수인데 실전은 이었습니다. 이은 수는 이제 여기 끊는 맛이 좀 있어서 같이 좀 찝찝하게 만들 건데 흙이 더 찝찝해요. 네, 그러니까 이 형태가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쪽 굿자 두는 수가 나중에 남아 있어요. 여기 띄는 거는 지금 안 되는데 이 굿자를 두면은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이제 젖혀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굿자 두면 흙도 뭐 여기를 이렇게 찝고 내려갈 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가 떨어지는 맛이 남아 있어서 흙이 더 찝찝해요. 네. 이게 좀 판단 이것도 약간 욕심이고요. 네. 실전은 이제 여기로 왔는데요. 역시 이 수도 실수예요. 이 수도 여기를 들여다보고 공격을 해야지 바둑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를 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맥처럼 뒀는데 맥이 이제 팩감이 없어서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팩감이 있을 때 두는 수인데 보니까 팩감이 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어딜 둬야 될까요? 아까 힌트가 백이 여길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이 안 뒀으니까 어딜 둬야 되죠? 아래쪽을 수습해야 돼요. 아래쪽을 수습하는데 가장 좋은 수가 밑으로. 옆구리 붙이고 이런 거는 안 좋아요. 예, 예. 입구자 이런 것도. 예. 백이 입구자. 맞아요. 여기가 급수예요. 요거는 이제 옆구리 붙인다 이런 거는 이제 젖히게 되면 오히려 행마가 없어요. 이거 단수 당해갖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렇게 둬서요. 일로 두면 밀어서 살고요. 일로 두면 위로 밀어서 이거 거의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당하기 전에 흙이 백이 먼저 해서 이거를 안 당하니까 만약에 있게 되면 이거는 바로 내려가서요.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를 백도 흙도 보통 밀고 넣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보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기가 두터워져서 이런 데 가도 기분 나빠요. 예. 그래서 여기가 급소 자리인데
상대가 안 두고 이제 여기 뒀는데 흙이 이쪽을 뒀으면은 흙이 좋습니다, 지금. 예, 바닥이.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형태는 그냥 감각적으로 무조건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팩감이 없어요, 지금. 예. 여기를 두고, 당연히 흙이 좋겠지 하고 뒀는데, 물론 이어만 주면은 이거는 뭐 바닥이 흙이 좋아도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는 막 말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괜히 더 갖고 세력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끊었어요. 때리니까, 이 팩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 생각 안 했다. 그래서 때려서 이제 이었는데, 또 단수를 쳤어요. 때리고, 예.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침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침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